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박종호의 팟수다. 안녕하십니까, 팟수다의 박종호입니다. 저는 서울시청 건너편 국가인권위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기자회견이 진행 중인데요. 지난 6월 11일부터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두 노동자가 있습니다. 바로 금속노조 산하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소속 노동자들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부터 지금 이 고공농성장으로 물과 전기 그리고 음식이 다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광고파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면서 지금 가족들이 아니면 노동자 동지들이 물과 음식을 전달하는 것을 지난 10일부터 나흘째인 오늘까지 막고 있는데요. 지금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건강이 많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기도 끊겨서 통신을 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지난 10일 세 번째 요청을 했지만 국가인권위에서 내놓은 성명은 국가인권위가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조치를 취해라, 이 정도로 정말 소극적인 내용의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좀 답답한 일인데요. 그래서 노동자들과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인데요. 이 기자회견 뒤에는 국가인권위까지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곳 기자회견장 주변에는 경찰 버스 2대가 서 있고요. 인권위 건물 앞에는 폴리스 라인도 보입니다. 한 20여 명의 취재진이 인권위 앞에 기자회견을 취재하고 있고 30명의 노동자들,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데요.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물, 식사, 전기
인권위는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불법 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라는 피켓도 보입니다. 그럼 먼저 기자회견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두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즉각 봉쇄를 해제하라! 국가인권위는 물, 음식, 전기, 의료진을 즉각 투입하여 최정령 한기업을 보호하라!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님의 규탄 발언 힘차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들 모두 반갑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염천에 맨 땅에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도 굉장히 견뎌내는 게 힘든 무더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무심코 저는 물 한 병을 집어들고 마시려다가 그만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벌써 4일차입니다. 이 염천에 고공에서 농성하는 동지들이 식사와 식수가 끊긴 지 4일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시원한 물 한 모금 편히 넘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들이 농성하는 이 건물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미 농성 시작 2달이 훨씬 넘었고 그 기간 동안 몇 차례 긴급 구제 신청을 했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 기관이 성명서 한 장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자기 임무를 방기하는 것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사람이 생사를 달리할 수도 있는 그런 폭염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식수와 식사 반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인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입만 벌리면 하는 얘기입니다. 법과 원칙 우리도 좋아합니다. 그래 법과 원칙을 어긴 자가 누구입니까? 법원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화하라는 판결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농성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복잡하게 여러가지 설명할 것도 없이 더다 말고 덜다 말고 정규직화 하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법적 판결인 것이고 현대차 정몽구가 농성 64일째를 맞는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고공 광고탑에서 농성하고 있는 농성자들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저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질적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규탄합니다. 고공농성자의 부인 권현숙 씨를 앞으로 모셔서 잠시 규탄 발언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정명 씨 부인입니다. 벌써 60일이 됐는데요. 처음에 저희 그 남편 지인들이 찾아와서 옥상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 남편이 너는 왜 안 우냐? 딸은 남은 와서 우는데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초상난 것도 아닌데 잘 내려올 수 있는데 내가 왜 울겠냐고.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이 앞에 와서 울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자신도 했었는데
그 며칠 전에 참 너무 잔인한 말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글쎄, 전쟁을 안 겪어봤지만 전쟁을 하면 사람을 죽이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죽이는 군인들에게도 밥은 줍니다. 특히 부모라면은 그 자식이 나가서 뭘 하든 밥은 줍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밥과 물을 주지 않고, 그리고 통신마저 이 요즘 세상에 아무하고도 연락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그게 기업이든 누구든 범죄자라고 봅니다. 전쟁 범죄자보다 더한, 아니 그 비슷한 살인자라고 봅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명보 사장이. 저는 진짜 기가 막혔는데 저희 애들이 12살, 7살입니다. 제가 요즘 서울에 자주 가니까 오늘도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그래서 좀 늦었어요, 제가. 근데 명보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살, 12살이면 제 손으로 혼자 밥 다 챙겨 먹을 수 있는데 왜 애들이 어리다고 하느냐, 왜 여기에 농성자들 밥 세끼를 못 챙겨주냐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분은 가족도 없고 자식도 제 손으로 안 키워본 분입니까? 정말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 남편과 우리 규엽 씨가 굶고 못 먹고 어지럽고 연락도 안 된 채 있다는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제가 다시는 눈물을 안 흘리려고 생각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절차 이틀 3일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 목숨이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낮에 너무 덥고 밤에는 추워요. 제발 우리 두 사람 일단 살리고, 인권이라면은 좀 살려주십시오. 일단 바깥 물이 어떻게든 들어가게, 제가 저 자물쇠를 부술 힘하고 장비가 있으면은 제가 정말 하고 싶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게 경찰도 그렇고 다 막더라고요. 제발 좀 이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서 오늘은 밥과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누구든 좀 힘을 써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오시고 많은 분들 오셔서 이 상황을 규탄하는, 항의하는 상황이 되니까 가족은 식사를 올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족에게 전달을 한 모양입니다. 과연 정말 이런 상황, 이것을 용인하고 어린아이들을 포기한 채 가족들을 전부 다 이 농성장에 상주시켜야 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이렇게밖에 답을 낼 수 없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만나서 이 문제 오늘 안에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촉구하는 항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예, 기자회견 모두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여기 오신 동지들은 13층 국가인권위원장실로 향해서 인권위원장 면담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이 건물 13층에 있는 국가인권위로 이동을 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항의를 진행할 텐데요. 저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13층에 있는 인권위원장실로 가기 전에 물과 음식을 광고판 위로 올리기 위해서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계단을 따라서 옥상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는 경찰 병력이 두 줄로 길을 막고 있고요.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광고판을 관리하는 회사 직원들도 지금 가족들을 맡고 있는데요. 광고판으로 통하는 문에 쇠사슬이 걸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지금은 가족들과 노동자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광고 회사 직원들이 가족들은
광고판 쪽으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경찰서 길을 열어줬고요. 다행히 가족들이 물과 음식을 들고 광고판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과 노동자들의 접근은 계속 막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왜 기자들을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이 항의를 해보지만 경찰은 계속 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음식과 물을 광고판으로 전달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이게 일회성 음식물 제공이라면 거부하겠다라고 음식물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시 얘기 전할 때요. 그 정보과 형사님한테 얘기한 건데요. 무정입니까? 교육시가 그랬어요. 우리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아니라고요. 주면은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강아지 아니니까 한 끼 올려주고 또 끊을 거면 안 받아 먹으면 그만이라고, 안 받아 먹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비서관님, 애초에 저희가 지금 이 공간에도 못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기 전에 저 더운 계단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그 상황을 네, 가족들과 일부 노동자들이 13층, 이 건물 13층 인권위원장실 앞에서 바닥에 앉아서 인권위원장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성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 취임식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자, 이성호 위원장이 가족들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굶고 있는 가족들에게 음식물을 전달하지 못하는 가족의 마음,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웠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는 노동자들도 그렇지만 여러 명의 시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시민 만나서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인데요. 네. 오늘 어떻게 여기 방문하셨는지. 여기는요, 우리가 이제 원불교 교도들이고요. 예. 네, 원불교 인권위원회라는 단체를 이제 원불교 안에서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히 인권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연락이 와요. 네. 근데 어제 저녁에 늦게 지금 여기 이제 상황이 이렇다. 네, 그러면서 문자가 왔길래 네. 우리가 많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못하더라도 연락받은 우리라도 가자.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아침에 온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도 상황이 너무 나쁘고 심각하죠. 지금 그쵸. 음식하고 물 전달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게 다른 데도 옛날에 보면 이 고공농성할 때 한 번씩 막잖아요. 네. 막았다가 그거 이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막고 이런 게 잘 없는데 여긴 벌써 한 번 풀어줬다가 다시 또 막았다가 풀어줬다가 또 막았다가 이 꼭 왜 사람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간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죠. 그렇죠.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이게 당장 현대자동차, 정몽구 이런 문제를 떠나서 비정규직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도리, 그러니까 그렇죠. 생명에 대한 생명의 그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돼서 최소한 음식, 물만이라도 올라갈 수 있게 그렇죠. 자유스럽게. 네. 정말 크게 보면 빨리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고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되시고 판결도 그렇게 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 바람이 있지만 그건 진짜 아직은 더 뒷얘기고 당장 지금 저기 올라가 계신 분들이 최소한의 사실은 정말 우리 여기 밑에만 있어도 이렇게 뜨겁고 헉헉거리는데 저기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늘도 없지. 그 땡볕에서 또 이 광고판 자체가 열도 많이 받아들일 거고 그런 데서 정말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물 물과 식사
그거는 네, 뭐 이런 것들은 네. 정말 좀 그거 막는 건 정말 저는 너무나도 인간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래 인간적인 도리를 우리가 네.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네. 진짜 여기가 인권위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네. 더 아이러니고 더 속상하고 네. 그러네요.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원불교 인권위 회원이신 이혜은 씨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성호 위원장과 가족들의 면담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취재진의 접근은 지금 직원들이 막아선 상태입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원 상황실장님 만나서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오전부터 지금 오후 5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위에 계신 두 노동자들은 끝내 음식물을 받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가다간 지금 나흘째 음식물, 물 이런 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다 큰일 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네. 인권위원장을 면담하는 것까지는 이제 성사를 했는데 네. 인권위원장 물론 이제 업무 파악이 좀 덜 돼 있기도 할 테고 하지만 그렇게 뚜렷한 답변을 주고 있지 못해서 네. 또다시 실무자들과 좀 논의를 해봐라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다시 이제 반복되는 상황인데 네. 인권위는 책임을 못 지겠고 그리고 경찰로 책임을 넘기고 또 경찰은 그 책임을 해태하거나 방기하고 실제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는 보류한 채 광고사를 설득 중이다라고 하는 판에 박힌 그냥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 상황이 바뀐 게 없네요. 네, 전혀 바뀐 게 없고 네. 안 되면 밤샘 농성이라도 지금 가족과 저희 이제 노조 분회장이 농성 중인데 네. 그 농성을 이어가는 투쟁을 좀 전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위 건물 안에는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분회장님 네. 이렇게 계속 계시는 거잖아요. 네, 3명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농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을 넘기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계속 못 드시고 있고 힘든 상황인데 연락은 지금 좀 하시고 계세요? 예, 아까 식사 반입을 위해서 올라갔을 때 물론 이제 농성자들이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식사 반입을 허락할 수 없다, 안 받겠다, 끝까지 버티면서 싸우겠다고 해서 네. 식사는 전달을 못했는데 네. 그 소란의 와중에 작은 배터리 하나를 보조 배터리 하나를 전달한 바가 있어서 네. 오늘 내일까지는 아마 또 일단 통화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보세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예. 지금 많이 힘드시죠? 예, 힘이 좀 없네요. 아이고, 지금 나흘째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통신도 끊겼다가 지금 간신히 아까 들어보니까 보조 배터리 하나를 받으셔가지고 통화를 하고 계신데 아까 근데 음식을 안 받으셨어요. 어렵게 저희가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받으신 거예요? 참. 이게 지금 4번째거든요. 네. 차하고 물을 차단을 한 게. 그리고 저번 같은 경우도 일주일을 그렇게 했고. 네. 이번에 또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에 올라와 있는데. 네. 하다못해 전쟁 포로도 네. 너 죽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전쟁 포로도 밥은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인도적 차원의 그렇죠. 인데 네. 그거보다 더 못한 전쟁인 것 같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일방적으로 여기 광고 사장이 네. 문구를 잠궈놓고 집사람도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왜 참 이게 가혹한 건데. 네.
먹을 거 마실 걸 주지 않으면서 그걸 또 굳이 그렇게 막고 그래서 상처를 두 사람에게 동시에 되게 잔인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네.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계속 이렇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거냐. 네. 가족이라서 올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저작거리에 개도 아니고 그렇게 먹는 거면 차라리 안 먹고 말겠다고 안 먹겠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한테 들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드시질 못해서 힘도 없고 고통스러우실 텐데 그 올라온 음식을 안 받는 그 심정이 저도 그렇고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정말 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길게는 저희 통화를 못 할 것 같고요. 배터리도 많이 없으시니까요. 그 마지막으로 저희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팟캐스트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참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써서 이윤을 착취한 사람, 범죄자는 정몽구 회장입니다. 원래 이곳에 올라왔을 때 목격한 대로 이런 거에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저희는 승리해서 내려갈 생각입니다. 저기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 힘 합쳐주시고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 다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고공농성 중인 최정명 노동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인데요.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두 노동자에게 지금 음식물과 물, 전기 이런 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얘기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인권 유린의 현장을 보고도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권위가 맞다면 두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권위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저희 팟짱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팟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